안녕하세요. 도전지 박정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알딱 면적만 1000평이 넘고요. 이 집 안에 폭포가 있는 힐링 전원주택 급매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고성리입니다. 오늘의 매물은 넓은 대지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주택이 올라가 있는 대지 평수 플러스 전까지 합치면 무려 1027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 앞쪽으로는 널찍한 마당 그리고 폭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3천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수영장을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영리행위를 했던 펜션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오늘 매물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은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이 되어 있는데 실내 사이즈도 상당히 널찍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택을 잘 꾸며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현장에 대한 정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대지 면적은 1027평, 주택이 올라가 있는 대지 평수 200평, 폭포가 들어가 있는 전 450평, 그리고 위쪽에 377평의 텃밭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59평 준비가 되어 있고요. 경량 철골조로 창고 4평이 추가적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대한 입지 정보는 잠시 후에 나오는 매물 정보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바로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네, 오늘 현장 도로로 나와봤습니다. 도로는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도로폭은 4m로 다소 좁은 면은 있습니다. 2차선까지는 약 1.5km 들어오시면 되는데 차량 통행 자체가 좁고 중간중간 피해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자체는 전부 다 국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올로주택 별도의 도로 지분 없이 국로를 이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창덕궁 가서 꽃 구경을 하고 왔는데, 자, 여긴 아직 벚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벚꽃이 굉장히 예쁘게 잘 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오셨을 때는 아마 벚꽃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돌아보시면은 오늘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한 교량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아래쪽은 전부 다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곡물이 내려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살짝 보여주시면은, 자, 앞에 있는 이 펜스 너머에도 이렇게 지금 계곡물이 내려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아래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셔도 좋긴 하겠지만 안쪽에 우리 집의 전용 수영장이 있으니까 제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쪽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길이 세 갈래로 나눠지는데, 왼쪽은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면에는 우리 집 옆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오른쪽에 살짝 경사가 져져 있는데 저쪽으로 쭉 올라가시면은 우리 집에 377평 별도의 토지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에 보시면은 자연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담수화 시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농업 용소를 이용하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우선 안쪽에 부동 수전이랑 그리고 예쁜 화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백숙 같은 거 구워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수전은 이 앞쪽에 하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 공간을 보여드리긴 해야 되는데, 제가 옆에 있는 주차 공간을 이동해서 이 넓은 주차장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보시죠. 왼쪽 길을 따라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오늘 매물의 주차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여기는 차량 10대 이상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안쪽에 차량을 대긴 했는데 제 옆으로 그리고 뒤쪽으로도 추가 차량이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일자로 되시면은 10대 이상 주차 가능한 널찍한 주차 공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인버터 하나당 3kW인데 2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용량은 6kW가 되겠습니다. 전기세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실거주 하시면은 솔직히 이렇게 넓은 주차 공간 필요 없잖아요. 이 공간도 얼마든지 텃밭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예쁜 정원 원하시는 분들은 입맛대로 쫙 꾸며서 정말 예쁜 정원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 공간은 건물 측면부가 되겠습니다. 우선 앞쪽에 있는 창은 침실에서 나올 수 있는 창이 되겠고요. 옆에 보시면은 주방창도 하나 들어가 있고 주방이랑 진출입이 가능한 터닝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목재로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조금 많이 낡았어요. 오시면은 뭐 합성목이나 아니면은 비용을 조금 들여서 석재로 바꿔놓고 쓰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옆길을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은 건물 정면부가 되겠는데요.
이 앞쪽은 데크가 상당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뭐 거실만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공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추위 위쪽에다가 뭐 차양을 설치하시든지 썰룸을 만드신다고 해도 건폐율이 워낙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또한 입맛대로 잘 꾸며놓고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마찬가지로 방부목이 관리가 좀 안 되어 있어서 많이 낡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수리를 해놓고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는 아까 제가 가운데 보여드렸던 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건물 측면부 쪽으로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별도의 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영리에링 하신다고 하면은 위쪽에 있는 바베큐 시설 그리고 위에 있는 주방 침실 한꺼번에 이 공간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니까 위아래층을 분리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형성이 되어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아까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폭포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도 캐노피가 어느 정도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2층 바베큐장 그리고 화면상 오른쪽으로는 1층 바베큐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마감은 되어 있진 않아요. 위쪽에는 그냥 렉산 시공이 되어 있고 옆은 지금 비닐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썰룸처럼 꾸며놓고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난로를 시공하셨었는지 옆에 굴뚝을 뺐던 자리도 보이고요. 앞에 있는 테이블 이용하셔가지고 고기 파티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공간은 옆에 있는 이 폭포 수영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기를 구워 드시고 아이들이나 그리고 성인분들 여기서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며칠 비가 안 와서 그런지 지금 폭포물이 쪼르르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영상 보니까 물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는 비 온 다음에 오시면은 아주 폭포가 낭만 있게 내려오는 그런 예쁜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수심 같은 경우에는 성인 가슴 높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자녀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저 끝쪽은 수심이 좀 얕게 형성이 되어 있고 제 앞쪽에 있는 이 공간이 조금 깊은 것 같습니다. 이 수영장을 만드는 데만 약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해요. 조금 있으면은 이 중간중간 예쁜 꽃이 피니까 이 공간이 가장 예쁜 그런 하이라이트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주 건물 말고도 여기는 지금 부속 창고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별도의 문이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 오늘의 기발살인 전기 심화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수가 4평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10평이 넘는 것 같아요. 뒤에 창고 공간 상당히 넉넉하게 쓸 수 있으니까 별도로 창고는 안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택 앞쪽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주택 속에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건축물 외관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 주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이 되어 있는데요. 건축 면적 총 59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 파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지붕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문 앞쪽으로도 어느 정도 포치 공간 형성이 잘 되어 있고요. 앞쪽에 대문뿐만 아니라 디지털 도어락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화면상 오른쪽으로 긴문 신발장 총 3칸 들어가 있는데 광폭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앞에 있는 전실 사이즈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앞쪽에다가 벤치용 수납장 하나 추가적으로 놓고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뒤쪽으로는 양계형 스윙도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소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층 바닥 면적 약 35.5평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구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침실 하나와 공용 욕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주방, 그리고 반대쪽으로 따라 들어오시면은 거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야, 거실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이 길이만 해도 거의 한 6m 육박할 것 같고요. 층고는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창 기준으로는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시간이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쪽이 남서향이기 때문에 오후 시간이 되면은 옆으로 해가 쭉 돌아간다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옆쪽에도 픽스창을 하나, 그리고 옆에 또 둘 이렇게 설치해 주셨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그런 거실 공간으로 형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아트월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포인트 있게 가운데만 예쁘게 잘 꾸미셨습니다. 인터넷 케이블은 아래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반대쪽으로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TV나 소파 배치해 놓고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은 화목난로를 놨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장작을 통해서 이 실내 공간 난방을 하면은 이 난방비도 충분히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위쪽에 굴뚝은 하나 뚫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 돌아보시면은 계단 아래쪽 공간도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중간에 예쁘게 간접 조명까지 넣어 주셨고, 아래쪽은 문이 닫히는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공간은 에어컨을 놨던 자리인 것 같아요. 아래쪽에 지금 배관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스탠드 에어컨 설치해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량이 큰 에어컨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원래 주방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동선상 이 거실과 붙어 있는 침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상당히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나갔네요. 오셔서 등을 좀 교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옆에는 창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간은 아까 밖에서 보여드렸던 바베큐장이랑 폭포랑 연결되어 있는 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랑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동선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온도 제어기 설치가 되어 있고, 인터넷 케이블 커브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좀 더 들어가시면은 이쪽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계단 팬트리 공간을 잘 활용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도 어느 정도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뒤쪽에는 뭐 붙박이장 말고 시스템 행거를 짜놓고 사용하시면은 공간 알뜰하게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욕실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안쪽에 또 욕조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욕조도 많이 낡았기 때문에 새로 교체해 놓고 쓰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대신 이제 변기랑 세면대 사이즈는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욕실 사이즈는 상당히 크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옆에 붙어 있는 첫 번째 침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전실 반대쪽으로 쭉 이동을 해서 주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들어오셔서 바로 왼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방 사이즈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속 있게 구성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 공간은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식탁 공간 형성이 잘 되어 있고, 중간중간 콘센트 배치도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동향으로 창이 들어가 있고, 프로젝터 창으로 환기까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아까 주차 공간이랑 연결되어 있는 터닝 도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을 통해서 외부랑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장부시고 무거운 짐들 주방으로 바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동선까지 잘 구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취사시설은 기역자로 들어가 있는데, 전 주인분께서 앞에 있는 가스레인지는 떼가셨어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보니까 콘센트가 보이더라고요. 이 공간에는 전기 인덕션도 설치가 가능하겠고요. 아니면 가스만 연결하시면 가스레인지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니즈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위쪽에는 후드, 가운데는 환기창까지 하나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는 와이드하게 싱크대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전 이용하셔서 이 공간에서 설거지를 해주시고, 그 옆쪽으로는 렌즈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 그리고 밥솥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 키 큰 장 하나 잘 짜져 있고요.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이 폭이 2m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양문형 한 대랑 김치냉장고 있죠? 이렇게 2대 놓고 활용을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전실 정면부 쪽에 침실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왼쪽에 침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공간 보여드릴게요. 모양은 약간 직사각형 구조로 생겼는데요. 아까 주차장에서 보여드렸던 창이 하나 시공이 되어 있네요. 전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랑 진출입이 가능하겠고요. 향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이 되면 이제 해가 들어오는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틈새 수납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하긴 하지만 이 공간에도 추가적으로 물건 보관이 가능하겠고요. 이쪽 침실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욕실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대신 샤워 시설이 별도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 앞에 있는 이 핸드 샤워기 이용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샤워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는 세면대, 옆에는 양변기, 네모나게 공간이 아담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공용 욕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샤워 시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전에는 여기 이제 세탁기를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샤워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전 이용하셔가지고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변기, 세면대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공간 배치가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길이는 길쭉하게 잘 들어가 있는 공용 욕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층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2층 올라가 볼 건데요. 2층도 원목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핸드레일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 바로 2층 올라가서 소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층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구조가 조금 독특합니다. 계단 올라오셔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주방 겸 거실 하나와 그리고 침실, 그리고 욕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복도를 따라 쭉 들어오시면은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거실과 주방, 침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장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아늑한 원룸 형태의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 겸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쪽에는 싱크대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취사도 가능한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외부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동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남서향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남동향으로 또 창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문을 열어놨거든요. 왜냐면 이 앞쪽에 있는 테라스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목재로 마감이 되어 있지만 위쪽에 지금 렉산 시공이 되어 있는데 많이 낡기는 했네요. 바닥도 그렇고 이 위쪽 모두 다 조금 수리를 해놓고 사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앞쪽으로 전망이 쫙 나옵니다. 벚나무들이 앞에 쫙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 집 조경소를 포함해서 이 너머에는 낮은 산세까지 우러볼 수 있는 예쁜 뷰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쪽을 보여드릴 건데, 자, 이쪽에 보시면은 온도 제어기 별도로 설치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간단하게 설거지할 수 있는 싱크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조그맣게 미니 냉장고를 놓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콘센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욕실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별도의 샤워 시선 들어가 있지는 않고 핸드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샤워는 충분히 가능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양변기, 위쪽으로는 수납 공간을 통해서 여분의 휴지랑 수건 보관할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돌아가서 침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 공간에 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임야가 자리 잡고 있는 뷰를 잘 갖추고 있고요. 크기는 아담하지만 그래도 침실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방마다 각방 온도 제어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여기는 앞쪽에 인터넷 케이블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작업 공간으로 쓰셔도 되겠고, 앞쪽에다가 침대 배치해 놓고 침실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또 하나의 침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여기 지금 멀티룸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좀 결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양쪽에 지금 곰팡이 자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수 처리를 해놓고 다시 벽지를 시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이렇게 선반대를 짜주셨습니다. 그래서 창고 공간으로 사용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모양은 길쭉하게 잘 들어가 있지만 중간중간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도 별도의 멀티룸, 운동방이나 아니면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공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층 올라와서 왼쪽에 있는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엔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실 겸 주방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아트홀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맞은편으로는 마찬가지로 싱크대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마찬가지로 냉장고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잘 꾸며서 사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옆으로 돌아보시면은 여기 또한 침실과 욕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침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제 침실 중에서는 사이즈가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뒤쪽으로 창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광이 그렇게 좋은 침실이라는 생각은 들진 않는데요.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끔 상부에도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터넷 케이블 허브, 그리고 각방 온도 제어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침실로 활용하시기 좋은 공간 형성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 욕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랑 공간이 너무 똑같죠? 여기도 핸드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하드웨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내 공간을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2층에 있는 바베큐장을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좌측으로 아까 1층에서 올라올 수 있던 계단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위쪽에는 렉산, 그리고 옆에는 비닐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아예 여기다가 창을 시공을 하시면은 실내 공간의 연장선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는 놀러와서 그냥 온 가족이 앉아서 식사를 해도 테이블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공간이 더 있거든요. 자, 여기는 파라솔 같은 거 하나 치고 테이블 놓고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아까 밑에서 보였던 폭포가 보이는데 이 공간이 가장 힐링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햇살도 너무 좋고요. 이 물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그런 기분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양평군 양덕면 고성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확실히 이 땅 사이즈가 넓어서 그런지 이곳저곳 활용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쪽에 있는 이 계곡이 인상적입니다. 우리 집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하나만 해도 친지분들 놀러 오셨을 때 자랑할 만한 그런 거리가 되지 않나 싶어요. 별도의 수영장 없이 이 공간에서 얼마든지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자연 배수가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이 되어
되어 있는데 안쪽에 좀 인테리어를 새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하나하나 고쳐 쓰면서 이렇게 전원생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쁜 정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넓은 주차 공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가능합니다. 위쪽으로 전이 상당히 큼직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담수화 시설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도 오늘 주택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택 교통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은 2차선 도로가 약 1.5km 나가시면 만나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버스 정류장 위치에 있는데 버스가 자주 다니지는 않지만 아까 올 때 보니까 전기버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철 이용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경의중앙선 용문역이 약 17km 떨어져 있는데 차량으로는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주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은 용문면 광탄리 쪽에 있는데요. 10km만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큰 생활 인프라를 누리기 원하시면은 청운변이나 양동면 쪽으로 이동하시면은 마트나 그리고 각종 생활 인프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리로는 각각 13km 이동하시면 되니까 차량 10분에서 15분 내에 생활 인프라 누릴 수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 영상 더보기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